조치 과가 미비불 조금 빠른가요? 지금 글자들이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안 빠른가요? 자, 미비불가야로 돼 기향분방이라 고로 쭉 이렇게 나가는데 한번 볼까요? 리자는 다 아시다시피 배리자고 율은 밤율, 시자는 감시. 그 다음에 대추 조자죠. 대추 조자하고 이렇게 아주 혼동스러운 글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옆으로 늘어놓으면 그렇죠. 가시 극자예요. 대추 조자는 위아래로 나와 있고, 예. 가시 극자는 옆으로 늘어져 있으니까 대추하고 이 가시 극자하고 잘 구분해 쓰시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네 가지를 순서를 매길 때 조부터 먼저 하죠. 조율 이시, 그죠? 그래서 뭐 가문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바꾸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조율 이시라고 하는데, 대추를 먼저 하는 이유는 대추가 암술 수술이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한 꽃에서 그냥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그 접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꽃마다 뭐냐면은 그 알맹이가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 많은 걸 상징하고, 이게 한 꽃에서 일어나서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 그래서 왕을 상징해서 맨 왼쪽에다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율이 밤이죠. 밤. 그죠? 밤은 쪽이 몇 쪽 나오죠? 세 쪽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세 쪽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토종밤은, 그래서 세 쪽은 삼정승을 뜻한다. 그래서 삼정승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밤을 심어 놓으면 거기서 왜 이렇게 씨앗이 나오죠. 그것이 나와서 자라는데 마지막 시간이 지나도 여기 밤 옆에 그 뭐죠? 이게 뭐라고 그래? 팥이 말고 그 껍질 옆에 붙어 있는 뭐 그거 있죠. 그게 나중에도 안 벗겨진다면서요. 시간 지나서 파보면은 그게 붙어 있다면서요. 네, 썩어도 붙어 있대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서라도 자식에게 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뭐 두 번째 대추를 거기다가 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이 열렸을 때 나무를 자르면 이게 나무가 검대요. 속 안에가 검어진대요. 예. 감이 달렸을 때. 그래서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는 것을 또 자식 아플 때 속이 새카맣게 타듯이 감나무처럼 그렇게 새카맣게 탔다 해서 감을 넣는데, 감이 씨앗이 보통 6개라면서요. 그래서 6개는 육판서, 판서, 정승을 해서, 그래서 세 번째 6쪽이라고 해서 감을 넣고, 마지막에가 조율이시, 뭐죠? 감이, 그러니까 배죠, 배. 배인데, 배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관 기능이, 배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보관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배는 다음에 또 그것을 씨를 뿌리면 또 이것도 잘 난대요, 배도.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배는 자르면 8개 나온대요, 그 씨앗이. 그래서 팔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8개까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대체적으로 조율 이시라는 순서대로 뭐 그렇게 진설을 한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 과일은 미비불가야로 돼 맛이 불가, 좋을까, 아름다울 가짜죠. 좋지 않은 것이 비 아니다. 그럼 미부를 빼버리면은 맛이 참 좋기는 하다. 그런데 기향분방이라, 그 향기가 향기로울 뿐, 꽃다울 뿐, 방자도 역시 향기로울 뿐, 꽃다울 방자니까 그 향기가 꽃답다. 아주 향기가 짙기 때문에 고로 귤유위진하고, 그러므로 이 A 위비형이네. A를 B로 삼는다. 과일은 귤자, 유자죠. 귤과 유자를 진으로 위 삼는다.
진이 뭐죠? 보배 진자죠. 그렇죠? 또는 맛있는 음식을 진이라고도 해요. 산의 진미. 그래서 귤과 유자를 보배로 삼는 이유는 왜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 있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기향분방이라. 그래서 감이건 뭐 대추건 밤이건 백건 이건 맛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가 부족하죠? 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과일 중에 최고의 과일이 유자하고 귤이다. 요즘은 우리가 귤이 뭐 워낙 흔해서 뭐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자, 나복 만청자 과지 체가 종비 부다야로되. 나복 다 전부 다 무라 무복 무만 무청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그냥 무고 라복은 뒤에 있는 만청은 순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무 같은 제 여러 무와 제 여러 오이와 오이과자예요. 오이과 같은 채소는 종비부다야. 종류가 많지 않은 게 아니다. 종류가 많다. 그래서 무부터 뭐 오이부터 뭐 여러 가지 채소 종류가 많지만 기미신열이라 고로 체이 개강 위중하니라. 그 맛이 신 맵고 열 뜨겁다 열을 낸다 뭐 맵다라는 뜻이 이것도 그렇죠? 그 맛이 맵다 고로 체이 개강 위중이니라. 똑같아요. 이A 위비형 A를 B로 삼는다. 그래서 채소 중에는 개와 강을, 즉 겨자와 생강을 가장 이때는 중히 여길 중자예요. 소중히 여길 중자예요. 소중히 여길 것으로 삼는다. 그래서 뭐 무나 채소나 뭐 여러 가지 오이 같은 것도 사실 좋지만 그 중에서 매운맛을 내는 겨자와 생강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무도 좀 맵기는 매워요. 그렇죠? 신열할 때 무도 약간 맵기는 한데 여기 있는 겨자와 생강에 비하면 거기에 못 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의 매운맛이 뭐죠? 그 폐렴 걸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많이 갈아 먹으면 항암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또 무 많이 먹으면 무에는 또 디아스테아제라는 또 소화 효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위장에다가 아무것도 공복에다가 무 먹으면 속쓰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들어가서 소화 요소, 소화액을 다 더 분출시키게 만들어 버리니까 속이 쓰린데, 아무튼 무도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고, 강은 생강인데, 생강은 우리 저 천자문에도 한번 나왔듯이 지난번에 생강 그 TV에 나온 상식을 봤더니 생강도 우리가 많이 먹는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나쁜 냄새를 제거해주고 하기도 하지만 이게 항암 효과도 아주 뛰어나대요. 항암 효과가. 매운 역할에 그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 문제는 독도 있대. 독. 항암 작용도 하고 암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암을 발생하기도 한대. 언제 암을 발생하느냐 하면 생강이 썩으면 그랬대요. 생강이 썩으면 그걸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죠? 싱싱한 건 항암 작용을 해주는데 썩은 건 오히려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주부님들도 계시는데 왜 아깝다고 이렇게 썩은 부분 도려내고 먹잖아요. 그죠? 이미 썩어버리면 그 전체가 다 그 균이 퍼져 있대요. 그건 뭐 200도인가 300도 내에서도 안 죽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아무튼 썩은 생강이라면 통째로 다 버리셔야 된대요. 그거 아깝다고 먹으면 암을 먹는 거예요. 암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탄 거 좋아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극과 극을 항상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걸 주면서 그 좋은 것 이면에는 그걸 잘 못 먹으면 그만큼의 독이 거기에 들어가게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생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도 하고 겨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 볼까요? 수륙, 초목지, 화해, 가해자, 신번이로되 그랬네요. 자, 이번에는 꽃으로 넘어왔어요. 물과 육지에 있는 초목의 꽃 중에 가해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꽃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치를 뜻하니까 이때 가짜는 뭐뭐 할만하다. 그래서 가짜는 할 수 있다도 되고 할만하다도 돼요. 그래서 가해하면은 사랑할 만하다. 지금도 중국에서 가해하면은 아주 이쁘장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귀엽고 막 발랄한 애들을 가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예뻐할 만한 애를 가해라고 하는데, 가해자, 신번, 번, 원래는 번거로울 번자인데 많다라는 뜻이. 신번함 매우 많다. 그래서 물과 육지에서 나는 초목의 꽃 가운데 사랑할 만한 것이 매우 많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만 드러났어요. 이 도연명은 애국하고 주염계는 애련하고 부기 번화이는 다에 모란하나니. 일단 거기까지 볼까요? 그런데 도연명은 국화를 사랑했고, 그래서 이게 밑에도 나와갔지만 은자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연명의 시에 보면 국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화꽃을 따다가 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연명은 국화를 사랑했고, 주염계, 주돈이라고 하는 송대의 그 성리학자인데, 이 주돈이라는 사람은 애련, 연꽃 연자죠. 연꽃을 사랑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고문진보라는 책에 보면 애련설, 여기 애련에다가 뒤에 있는 설을 집어넣어서 애련설, 설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설명문 같은 거예요. 연꽃을 사랑한 것에 대한 자기 설명문을 쭉 하고 적는데, 그 유명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저기 경복궁 뒤에 가면은 맨 왕과 왕비들이 산책하는 곳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무슨 정이죠? 향원정, 그죠? 이 향원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 애련설에서 나온 거예요. 연꽃의 향이 멀어질수록 더욱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이 애련설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여기 있는 향원, 향기가 멀수록 더욱 향기롭다라고 하는 향원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앞에 무슨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봐도 여기 향원이라는 말만 보면 연꽃이 피죠. 왜 거기 연꽃이 심어졌는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연꽃을 좋아해서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세종대왕이 연꽃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향원정에다 연꽃을 잔뜩 심어놨는데, 어느 날 연꽃에 연꽃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어느 날 한 연꽃에 연이 이렇게 2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탁 순찰을 하다가 요걸 보고 이제 세종대왕한테 달려가가지고 연꽃이 아주 귀한 게 폈다고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그래 하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향원정에 가봤더니 진짜 연꽃이 2개가 예쁘게 이렇게 한 줄기에서 핀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세종이 날린 멘트가 뭐냐면은, 짐이 18년 동안 2년 전년 다 보았지만 이 쌍년이 최고구나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죠? 짐이 황제가 쓰는 말이죠. 그렇죠? 짐이 18년 동안 2년 전년 다 보아도 요 쌍년이 최고구나 라고 했다는 그 유명한 멘트가 여기 있는 주염계의 애련이란 애련. 부기 번화지는 다에 모란하나니라. 부기하고 번화하는 사람들은, 즉 부기와 번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에 모란을 많이 사랑한다. 모란꽃이 아주 탐스럽게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총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화왕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화왕계. 신문왕을 풍자. 화왕계라는 작품에 여기 있는 모란이 꽃 중에 꽃, 왕 중에 왕. 그래서 최고의 왕으로 등장해요. 모란을 등장시켜서 왕이라고 해도 꽃 중에 최고의 꽃이다. 이거 탐스럽고 크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에 모란하고 그려놓는 건 다 뭐죠? 부귀 번화, 부귀 영화를 상징한다 그런 것이고, 다 아시다시피 그 선덕여 왕 시절에는 당나라 당태종이 그 그림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여기 있는 모란꽃을 딱 그려왔는데 나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알아냈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고. 연명은 은자라 고로 인 이국 화로 비지어 은자하고, 도연명은 은자다. 숨어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숨어 살았던 사람을 은자라고 그래, 은자.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진나라 때 혼란스러워서 벼슬을 하지 않고 평생 자연시인으로 살고자 했지만 만년에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벼슬을 하죠. 벼슬을 하다가 80일 만에 그 군에서 감찰이 뜬다고 하니까 어린 감사한테 고개를 숙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날부로 사표를 내고 집에 돌아오면서 썼던 유명한 작품이 귀거래사라고 하는 그 작품이죠. 자, 연명은 은자라. 그러므로 인 이 국화로 비지어 은자라. 사람들은 국화로서 비지어 은자, 은자에게 그것을 비교했다. 그래서 아까 도연명이 은자고 은자가 좋아했던 것이 국화이기 때문에 국화하면 은자,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 염계는 군자라. 그래서 후대에 그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신 분들이 많이 심었던 꽃 중에 하나가 국화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국화를 심어도 그 꽃을 따서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중량절 전에 먹으려고 국화주를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염계는 군자라. 고로 인이 연화로 비지어 군자하고, 주렴계는 군자. 그러므로 인 사람들은 이 연화, 연꽃으로서 비지어 군자, 군자에게 그를 비교했다, 비유했다. 그래서 연꽃은 군자. 자, 다 아시다시피 연꽃은 가운데가 비어있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면서도 꽃은 아주 맑게 피고, 그렇죠?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그런 것들을 군자가, 아까 애련설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모란은 화지 번화자라. 고로 인이 모란으로 비지어 번화 부기지인이니라. 자, 모란은 꽃 가운데 번화한 것이다. 즉 화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이 모란으로, 사람들은 모란으로 비지어 번화 부기지인, 번화하고 부귀한, 즉 화려하고 부귀한 사람에 견주었다, 비교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꽃 중에 대표적인 3가지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41쪽으로 가볼까요? 물지 부재는 내 물지정이라. 사물이 부재, 가지런하지 않다, 똑같지 않은 것은 내 물지정. 바로 만물의 정. 초코파이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때 정은 실정정. 그래서 사물이 똑같지 않은 것이 내 물지정이라. 바로 사물의 실정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십지유 장단이라고 그랬어요. 10개의 손가락은 똑같이 보이지만 다 길고 짧은 것이 있어서 그것의 역할을 다 달리한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는 지금 요 이야기는 뒤에 어떤 수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요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똑같은 만물은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같은 중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다 중량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모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해요.
어떤 걸? 좋은 대학교 가라고. 그죠? 좋은 대학교 가라고 유일한 가치를 하나로만 딱 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체주예요, 체주. 체주에 불과한 이 체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조금 관심이 많아요, 공부에. 그래서 난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애는 아무리 시켜도 그건 학원에 전기세 대주는 거예요. 그렇죠? 학원에 물세 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가치를 여기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지 부재가 아니라 물지재. 똑같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자식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그렇죠? 집에 가면 고분고분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렇죠? 음식 잘 만들고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여러 가지 것 그렇죠? 에브리싱. 자, 이게 남자가 아내한테 바라는 건데 그건 슈퍼우먼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갖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그러네. 여자도 남자한테 바라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돈 잘 벌어오고 그렇죠? 자상하고 집에 와서 자기 말 들어주고 가끔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못도 봐가지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밤일도 씩씩하게 잘해주고 그럼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다 갖춰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장점만을 다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게 그 롤인데 그 모델인데 그걸 다 갖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40대, 50대 남편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뭐 마누라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뭐 다 사장도 나오고 뭐 위에 상무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대망의 1위는 옆집 남자가 대망의 1위를 차지합니다. 옆집 남자가 사실은 옆집 남자가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잘하는 것만 보이니까 못하는 건 안 보이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옆집 남자하고 우리 집 남자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집 남자가 분명히 못하는 것 우리 집 남자는 잘해요. 그죠? 그래서 물지부재는 내 물지정이라. 고로 이 심상척척촌으로 탁 물지장단하고 그러므로 심장척촌은 전부 다 단위 이름이에요. 심, 8자 심자냐. 그죠? 우리가 야 심상치 않네 할 때 이 심자 써요? 심상치 않네라고 할 때 이게 8자, 이건 16자. 심상치 않다라고 할 때 8자와 16자를 이야기할 때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 두보의 우리 고희라는 거 있죠. 아마 밑에 있는 구절은 다 아실 거예요. 인생 70 고래. 여기서 우리가 고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심상하다는 말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술, 빛은, 주체는 심상, 늘, 언제나, 항상, 행처유, 가는 곳마다 있어요. 술집마다 가면은 술값 외상이 실려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인생 70 고래이니까. 70까지 사는 사람이 드무니까. 그런 걸 즐기려다 보니까 봄옷이 지어지고 나면 맨날 그거 맡겨놓고 술 먹었던 거예요. 거기서 심상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통이다, 늘 뭐 대수롭지 않다, 뭐 그런 뜻으로 심상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심과 장과 척과 촌으로 그 다음에는 탁이라고 읽을 거예요. 헤아리다라고 할 때는 탁.
그래서 물지장단, 사물의 장단을 헤아리고 이 근양치수로 칭물지 경중하고. 자, 도끼지만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양도 마찬가지고 치수 전부 다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근과 양과 치와 수로서 물지 경중, 사물의 가볍고 무거움을 칭. 원래 칭자가 무슨 칭자죠? 저울 칭자죠. 저울이라는 칭자에서 저울질하다라는 칭자도 나왔고, 여기는 저울질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저울질하고, 이 두곡 승석으로 양물지 다관이라. 말도 곡자도 역시 승자도 석자도 돌석자가 아니라 전부 곡식의 양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두곡 승석이라고 하는 단위로 양 헤아린다. 물지 다관. 사물이 많고 적은 것을 양 헤아린다라고 해서 여기는 길이와 넓이와 무게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현재 하나 남았네요. 산개 만물지수는 막편어 구구하니. 막하고 어조사 어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막어 하면은 뭐뭐보다 더 뭐뭐한 것은 없다. 그래서 막편어 구구 하면은 구구보다 더 편리한 것은 없다. 합치면 계산 만물을 산자나 개자나 다 헤아리다라는 뜻이니까 만물을 계산하는 숫자는 구구보다 더 편리한 것은 없다. 구구는 우리가 말한 구구단을 말해요. 구구단보다 더 편리한 것은 없다. 소위 구구자는 구구 81지 수야니라. 소위 이른바 구구라는 것은 구구는 구구 81의 숫자이다. 우리말로 하면 구구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때는 구구단이 제일 편하다. 근데 이것도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근대에 들어와서 구구단이 들어올 때 원래는 우리가 몇 단부터 외우죠? 2단부터 외우죠. 1은 2는 4라고부터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면 너무 쉬우니까 일반 사람도 다 따라할 것 같아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9단부터 외웠대요. 9일은 9, 928부터 거꾸로 외우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거꾸로 외우니까 어렵죠. 9단부터 하려니까 일반 사람들 못 따라하게. 믿거나 말거나요. 어느 시골 할머니가 한글을 몰라. 아직도 한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시골 할머니가 이제 한글을 모르니까 숫자도 모르니까 이게 돈을 찾아야 될 텐데 본인이 나름 장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왜 가서 본인 쓰지 않고 그 아가씨한테 이제 돈을 찾아달라면 아가씨가 다 알아서 써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밀번호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비밀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그 담당 아가씨가 이제 은행 아가씨가 돈을 액수를 다 적고 할머니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비둘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가씨가 웃었어요. 아니 비둘기 말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또 귀에다 대고 비둘기 조금 더 크게 말하는 거. 아니 그게 숫자로 말해달라니까 그랬더니 9999 여기 99가 나오네. 비둘기가 99하고 울잖아요. 그죠? 할머니 얼마나 똑똑해. 9999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99, 81지 수가 그런 거네요. 우는 물편이라. 이상은 사물에 대한 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늘 더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